자, 그럼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자 코드를 열어서 자 HTML 자 뭔가 이것저것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던 아이들은 그냥 자, 안 보이게 접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처리만 해놓고 자 이건 못 접는군요. 자 여기다가 이제 광고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div로 자 광고 배너를 만드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add 박스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만드시면 안 나와요. 이렇게 만드시면 왜 안 나온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여기 광고 영역 이렇게 자, 이 add 박스라고 하는 아이디 이름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중에 광고창 안 띄웠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애드블럭이라고 하는 몇몇 이제 프로그램들 설치하시죠. 뭐 광고 차단 앱 같은 거 어떤 것도 관계없이 대부분의 애드블럭 하는 광고 차단하는 이런 앱들이 자, 설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영역을 날려버려요. 자, 여기는 이 영역을 사라졌죠 지금 방금. 자 확인해 볼게요. F12 눌러서 방금 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1회 반에 있던 애드블럭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이 아이를 자 보면 여기 엘리먼트 스타일 해가지고 써있는 매우 긴 자 영역 보면 선택자로 샵 애드 매니저 애드 버텀이라고 써있는 뭐 애드라고 써있는 대부분의 이름들이 쭉 내려가면 디스플레이 넌 심지어 important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안 나와요. 암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보는 상황에서 이 애드블럭이라고 하는 이 앱을 설치해서 보시는 분들은 안 나와요. 이게 자유후원 이런 거 다 어차피 안 하실 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를 드린 건 이 이름 AD로 시작하는 이름은 쓰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고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겸사 또 다른 이름 배너라고 하는 애드 배너든 그냥 배너든 관계없이 이 배너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디도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배너는 나와요. 아직까지 배너는 제가 알기로 네 보시는 것처럼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왜 제가 이것은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웹 기능 중에 어떤 우리 프로그램 공부하셔야 되는 역할의 내용 중에 Y 아리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Y 아리아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웹 접근성에 관련된 속성이나 이런 걸 컨트롤해서 만드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접근성이 좀 더 디테일화되고 좀 더 전문화 시켜서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 아리아 접근성 뭐 써있죠. 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아이가 YARIA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에서는 이 YARIA가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는 건데 자, 접근 가능한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즉 접근성 관련된 장애를 가진 컨텐츠나 사용자들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말 그대로 접근성이에요. 이 내용들 중에 자 내용들 중에 여기 없 나왔네. 자, 배너 여기 보시면 배너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배너라고 하는 역할을 자, 이 배너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이 속성명으로 롤 쓰고 뒤에다가 그 값으로 배너라고 이러면 쓰는 형태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자, 롤 하고 배너 이렇게 쓰는 형태예요.
이게 뭘 하는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해당하는 이 역할이 이 영역이 무슨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 div 하면 뒤에다 박스 쓰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파악하는 건 그냥 우리 개발하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웹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명칭은 알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딱 여기 접근했을 때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라고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걸 해주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롤인데, 이 롤의 배너라고 하는 이 역할은 광고를 뜻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배너의 본질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전. 자, 네이버 사전에서 배너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플랜카드 현수막 한 해, 성공적인 한 해, 이렇게 얘기도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 톱 제목이라고 써 있죠. 광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사이트가 뭐예요 라고 알려주는 영역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즉 바꿔 얘기하면 보편적인 웹사이트에서,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 롤 배너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가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컨텐츠 타이틀, 여기를 배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웹에서는. 즉 그냥 단순하게 배너 영역 이래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보편 사용자 입장에서는 광고 영역을 배너라고 얘기를 한다면, 접근성 관련 부분에서 배너는 상단의 이 부분을 배너라고 한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배너라고 하는 명칭을 이쪽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예 광고 배너라고 언급을 하면 되는데, 그럼 애드 배너 들어가니까 또 차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차단되게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광고가 들어가는 자리의 명칭은 애드라고 하는 단어와 배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다른 걸 쓰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난 쓰겠다 하신다고 했을 때 사실 문제되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막을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충돌이 일어날 법한 용어들은 피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고자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냥 저는 쉽게 얘기해서 뷰 박스라고 저는 그래서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죠. 나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역 이란 뜻이고, 뭐 타이틀 배너 박스, 타이틀 애드 박스 이렇게 하시는 건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어떤 여러분한테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뷰박스라고 이름을 썼다라고 명칭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광고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슬슬 제목을 붙일 필요가 있겠죠. 하나밖에 안 썼지만 일단은 한번, 자, 제목을 슬쩍 달아봅니다. 달아주고,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던 내용은, 자, 어디 갔을까요? 슬쩍. 자, 이미지가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제가 막 그려놓긴 했지만, 자, 사이즈는 800에 400짜리로 해놓고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때 좌우 버튼도 달려있고 아래쪽에 요거 통째로 영역이 달려 있습니다. 자, 좌우를 먼저 하시든 요 밑에 있는 걸 먼저 하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인데 조금 더 빨리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를 먼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인디케이터 쪽에 있는 거를 먼저 쓰는 편이라서, 자, 그러면 저는 클래스 인디케이터, 근데 이름은 뷰 인디케이터라는 게 좀 낫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좌우 버튼이 있는데, 자, 좌우 버튼을 많은 분들이 일단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일단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left, right라고 쓰시는 버튼의 이름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next, btn, 또 prev btn이라는 명칭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버튼 눌렀을 때 내가 보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거 보겠다, 이전 거 보겠다 라고 하는 거지, 그냥 오른쪽 거 왼쪽 거 이렇게 하는 개념하고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가급적 용어를 뭐 btn이라고는 안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만 해석을 next, preview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장을 좀 드려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다가 자, 많은 분들이 빼먹으셨던데 이 자리가 뭐냐면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자, 클래스 뷰 애드버 자, 에리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면 애드버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뷰 에리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설명하고 차후에 몇 개는 더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해서 해당하는 영역을 가지고 자,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음, 이전, 자, 인디케이터, 자, 이렇게 추가적인 옵션을 쓰고 설명할게요. 자, CSS로 가서 자, 광고 영역 자, 이곳에 쓰겠습니다. 자, 모두 뷰박스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들여쓰기 해놓고 쓸게요. 자, 뷰박스의 사이즈는 가로값 아까 얘기했던 대로 800픽셀에 높이값 400픽셀로 들어가겠죠. 일단은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사용할 거고요. 뭐 컬러는 단순하게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 가운데로 배치를 해야 되니 마진 오토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는 슬슬 위아래에 대한 개념도 살짝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는 붙일 것이므로 0까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다면요, 내용물은 여기에 데이터가 뜨겠죠. 아무런 데이터가 안 뜨네요. 제가 잘못 썼거나 문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아하, 뷰박스는 id죠. 샵 바꿀게요. 확인 다시 하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뷰 인디케이터의 사이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값 100에 30으로 하라고 해놨네요. 매우 작은 사이즈군요. 자, 가로값 100픽셀에 높이값 30픽셀로 해라 라고 언급했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줍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좀 작지만 박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너무 작다 싶으면 조금 늘려도 전혀 관계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전과 이후 버튼에 대한 이야기는 사이즈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편하신 대로 가로값 자, 넉넉하게 할게요. 아주 넉넉은 아니어도 50픽셀, 높이값 50픽셀로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색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도 색깔을 자,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가 생기겠죠? 자, 잠깐 뷰 에리어라고 하는 아이는 잠깐 건들지 않고 자, 얘네들을 쓸 건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id 뷰 박스의 내부에는 h2라고 하는 제목 영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거 노출될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트에서도 그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죠. 이 영역이 광고 영역입니다 라고 언질만 줄 거였기 때문에 숨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애라 라는 뜻의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쓰시는 건 그냥 안 쓰겠다라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손가락 낭비하신 거예요. 자, 귀중한 여러분의 손가락을 아쉽게 쓰신 거기 때문에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가로값, 높이값,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 이라고 쓰시면 정해진 크기를 기준으로 넘쳤을 때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추가 옵션이 들어있긴 하지만 일단은 요것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인디케이터의 위치가 오른쪽에 하단에 오른쪽에서 30픽셀 아래에서 50픽셀만큼 떠 있어라 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자,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 포지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를 설명을 더 드리긴 하겠지만 포지션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로 쓸 거고요. 앱솔루트 썼다는 얘기는 자, 어딘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브라우저인지 어딘지 보겠습니다. 라이트를 30픽셀에 버텀을 50픽셀로 썼으니 오른쪽 하단 누구? 뷰 박스를 기준으로, 즉 뷰 박스는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포지션 레러티브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뷰 박스를 기준으로 뷰 인디케이터는 오른쪽 하단에 배치가 되겠죠. 결과를 확인해 보신다면 자, 이렇게 붙어지게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아래에서 위로 떠 있는 것 같더니 자, 조금 디자인은 살짝 또는 가로값도 살짝 변경하겠습니다. 좀 이쁘게. 아까보다 조금 낫죠? 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살짝 수정을 해서 데이터 다 들어가게끔 처리를 해 놓고요. 뭐 가로값도 800이 아니라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늘리셔도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씩 수정을 해서 조금은 더 많이는 아니지만 자, 수정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동일한 형태로 뷰와 넥스트와 프리뷰라고 하는 이 버튼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저는 박스에서 요 바깥쪽 여기에다가 처리하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모두 포지션을 쓸 거고요. 앱솔루트를 쓸 거예요. 그리고 둘 모두 탑 50%를 쓸 건데요. 넥스트의 경우는 오른쪽에 배치해야 되니까 라이트로, 프리뷰의 경우는 왼쪽에 붙여야 되니까 레프트로 배치를 할 겁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끝에 붙이는 게 아니라 튀어나갈 거죠. 튀어나가는 만큼이 절반이니까 25픽셀인데 끝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갈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오른쪽 끝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만큼 반대로 이동해라. 레프트 마찬가지로 25픽셀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나가라 라는 뜻으로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아이입니다. 절반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마진 탑 마이너스 25픽셀이라고 언급을 하시면 더 올라가서 배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결과를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왼쪽, 오른쪽. 자,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죠, 제가. 자, 이전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확인하신 게 이거죠. 스크롤 했더니 요거보다 위에 지금 이렇게 가려지는 거, 상단이 포지션 픽스드 되어 있는데 고정되어 있고 얘는 따라 올라가니까 가려집니다. 왜? 둘 다 포지션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헤더가 항상 맨 앞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헤더 박스에 포지션 달려 있으니 저는 이 자리에 무엇을, 최트 인덱스를 제일 앞에 한 1000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뭐 딱히 다른데 Z 인덱스 안 썼기 때문에 1을 쓰든 100을 쓰든 관계없는데 그만큼 앞으로 빼겠다 라는 해석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헤더 박스는 그냥 1500으로 써버려요. 그 이상 넘어간 수치를 안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자, 어쨌든 좀 많이 줘서 다른 애들 접근 못하게 해버리면 이제는 스크롤 할 때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Z 인덱스 하나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여주는 광고인데요. 자, 이 광고 내용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 군데 같이 모아서 담아줘야 돼요. 이 안에 다시 광고가 들어가야죠. 저 같은 경우는 리스트로 짜는 편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그냥 짜겠습니다. 자, div로 클래스, 자, adver 뭐 0$ 해서 총 5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광고를. 자, 아이고, 자, 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11번가의 경우는 총 52개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여기 52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걸 직접 사람 손으로 52개를 만들진 않겠지만, 자, 우리는 당장 JS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해야지. 자, 이렇게 만들어서 CSS로 넘어가겠습니다. CSS로 넘어가서 감싸고 있는 아이가 뷰 에리어죠. 뷰 에리어에서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를 따로 만들 거예요. 자, 상황에 따라서는 이 태그를 한 번 더 감싸기도 해요.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이걸 한 번 더 감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럼 지금 하면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 백그라운드 컬러 그냥 임의로 쓸게요. 자, 만들어 넣으시면 뷰 에리어라고 하는 아이는 꽉 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얘네들이 또는 인디케이터가 영향을 받느냐? 아니요. 얘네들은 따로 띄워놨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얹어지게 되는 거죠. 얹어지게 되는 거고, 이 내부에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클래스 뷰 에리어라고 하는 아이의 내부에 있는 div들을 쓸 건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로값은 어차피 꽉 차게 보여줘야 할 거기 때문에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해결이 돼요. 그러고 나서 각각의 아이들 adver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을 백그라운드 컬러로 랜덤 컬러 쓸게요.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너무 색깔이 비슷하네요. 자, 색깔을 만드시고 나시면 꽉 찬 사이즈가 같은 크기만큼 아래로 퉁퉁퉁퉁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배치된 아이들을 만약에 가로 스크롤이나 위아래 스크롤을 만들려고 하신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싸는 태그가, 얘네들 감싸는 태그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자체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그냥 겹쳐져 있다라는 조건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감싸고 있는 이 아이를 저는 레러티브를 쓰겠습니다. 갑자기 얘는 왜 레러티브를 쓸 것인가? 얘네들은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앱솔루트를 쓰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을까나? 자, 지금은 그럴 필요 없겠네요. 그냥 쉽게 갈게요. 자, 감싸고 있는 얘 레러티브 안 할게요. 그냥 얘 각각의 애드버라고 써있는 얘네들이 할게요. 자, 포지션 레러티브라고 쓰겠습니다. 자, 각각의 포지션 기능을 걸어 버립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위치가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아까 원래대로 할게요. 자, 레러티브 쓰고 얘네들 앱솔루트 갈게요.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자, 사용을 할 거고요. 잘못 갔네.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감싸고 있는 아이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헷갈리게 했으니까. 요 애드뷰 안에 들어있는 div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쓴 거라서 얘 자체는 포지션 앱솔루트 줄 건데 일부러 설명하려고 썼으니까 옮길 거고요. 그 다음에 감싸고 있는 부모인 여기에다가 relative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인덴트를 잘못 쓰는 바람에 헷갈리게 된 거네요. 자,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할 거냐면 감싸고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모두 다 같은 곳에 배치하게 만들 거예요.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네.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를 써서 모두 다 같은 곳에 배치하게 만들겠다. 왜? 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두 다 이곳에 뭉쳐지게 됩니다. 자, 모두 다 같은 곳에 뭉쳐지게 돼요. 뭉쳐지게 되면서 전부 다 안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포지션이 걸려있는 바람에 튀어나오죠. 자, 광고가 튀어나오고 버튼이 잘려버리고 이 안쪽에 여기가 사라지게 돼요. 자, 난리가 났죠? 딱 하나의 기능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각각 다 들어가 줘야 되긴 하겠지만 하나의 기능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이는 위치가 다 반대로 잡혀 있어요. 상황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할게요. 좌우 버튼과 아래 여기 달려있던 얘네들을 먼저 앞으로 빼줘야겠죠? 해당 아이가 인디케이터와 넥스트 btn과 프리브 btn 얘네들인데요. 얘네들은 그걸 감싸고 있는 영역이 뷰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뷰박스는 엄밀히 말하면 id 랩
내부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박스가 되겠죠. 헤더 박스 뭐 무슨 박스 순서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디 랩 제외하고. 자, 그래서 헤드 박스, 아까 슬쩍 보여드렸던 헤드 박스와 동일한 레벨상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아이들은 저는 레벨링을 100단위로 움직여요. 일부러 크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는 왜 그럼 1000을 썼나요?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고 가장 앞에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언급하려고 1000을 쓴 거예요. 900 쓰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일부러 1000 넣은 거고. 자, 또 동일한 개념으로 뷰 박스의 경우는 1000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저는 얘를 Z 인덱스를 조금 높여서 막 500 또는 막 600 이런 선으로 씁니다. 자, 단위는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이거는 사실상은 영향력이 전혀 관계가 없지만 100단위를 왜 쓰냐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쓴 거고, 그 얘기는 즉슨 그 내부에 들어가는 인디케이터는 뷰 박스의 바로 하위 레벨이기 때문에 10단위로 쓰겠다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뷰 인디케이터를 저는 Z 인덱스를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50 정도 주면 앞에 오겠죠. 자, 10단위로 그냥 높은 쪽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넥스트와 프리뷰라고 하는 이 아이들도 모두 다 Z 인덱스를 써야 되는데 얘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수치를 입력하셔도 전혀 관계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단차를 두실 거라면 살짝 낮춘 수치를 쓰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요. 자, 예, 인디케이터보다 네, 동일한 명칭 수치를 써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죠. 그리고 같은 레벨링이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은 인디케이터와 뷰, 넥스트와 프리뷰 세 개 영역은 앞으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과 현재 동률로 만들어 놓은 뷰 에이리언은 몇을 써야 할까요? 안 써도 되고요. 왜냐면 제일 뒤에 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안 써도 되고, 만약에 쓴다 라고 한다면 얘네보다 수치가 낮아야죠. 높은 버린 순간 앞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써요. 안 써버려요, 일부러. 자, 하지만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쓰겠습니다. 5, 4, 그럼 30 쓰면 되겠죠? 자, 중간에 또 뭐가 들어갈 거는 없을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위치는 잡았는데 처음에 보여야 되는 아이가 5번인가요? 1번인가요? 1번이죠. 그럼 1번에서 다음 버튼 누르면 누가 나와야 돼요? 2번 나와야 되죠. 그 얘기는 뭐냐? 자, 얘보다 하위 레벨이니까 1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단위로 쓸 때 각각을 저는 Z 인덱스의 값을 이렇게 쓸 거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얘가 제일 앞에 있으면 제일 먼저 보일 거고, 그 뒤에 보일 거고, 그 뒤에 보일 거고, 그 뒤에 보일 거고, 그 뒤에 보이겠죠. 5, 4, 3, 2, 1로 역순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럼 1번이 나오는데 1번을 지워볼게요. 지금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디스플레이 논 해야겠죠. 자, 1번을 지웠습니다. 2번이 나오느냐? 나옵니다. 2번. 그쵸? 2번을 또 지워볼게요. 디스플레이 논. 3번이 나와야겠죠? 3번 나왔습니다. 또 3번 지우겠습니다. 4번이 나오나 볼까요? 4번 나오고. 더 얘기할 거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합니다. 자,
추가 설명은 잠시 뒤에 하고요. 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잘 보이시겠죠? 크기가.